인류의 AI 시대로 전환을 주도한 1등 공신은 챗GPT일 겁니다. 그리고 챗GPT를 만든 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 AI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의 학습과 연산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영리 자회사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2019년 10억 달러를 포함해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애저에 AI 인프라가 없었다면 챗 GPT는 없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죠.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독점적인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애저 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애저의 성장률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존 사업의 배수로 성장 중에 있죠. 전년 대비 30%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쟁 클라우드 업체의 성장률 대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파일럿을 통해 챗 GPT를 MS 내부에도 성공적으로 이식한 상황입니다. MS는 현재 AI 챗봇을 넘어 MS의 소프트웨어에 광범위하게 코파일럿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챗 GPT에 대한 기술 이전은 코파일럿을 통해 해왔고 앞으로 코파일럿의 속도도 빨라지고 답변의 퀄리티도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오픈 AI 사업 모델과 MS의 사업 모델이 그대로 겹친다는 겁니다. AI 모델에 접근이 필요한 기업들은 챗 GPT를 오픈 AI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MS의 클라우드인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접근성 면에서 애저 클라우드에서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MS가 서비스 재판매 매출의 20%를 오픈 AI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챗 GPT 이용 고객이 오픈 AI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 전체 매출을 잡을 수 있는데 20%만 수수료로 지급받는 건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일이겠죠. 샘 알트먼이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챗 GPT의 기술이 진화될수록 개발이 빨라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MS와의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MS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이제 끊을 때가 됐다는 거죠. MS와의 헤어질 결심 첫 번째는 수익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개발비나 운영비가 없다면 얼마든지 MS가 줄 수 있습니다. MS는 오픈 AI가 원한다면 언제든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오픈 AI도 과거 불분명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제품 개발에 몰두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전세계 AI 열풍을 몰고 온 주역이고 이제 제품 상용화의 목표는 끝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샘 알트먼은 먼저 애플과 손을 잡았습니다. 음성 비서 시리에 오픈 AI에 챗 GPT를 탑재한다는 소식이었죠. iOS 1.8 전반에도 오픈 AI 챗봇 기능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 대비 AI의 뒤늦은 대응으로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갖춘 애플은 AI 제품군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오픈 AI와 손잡고 새로운 아이폰에서는 AI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번 기술 파트너십은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무료로 챗 GPT를 아이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거죠. 오픈 AI가 얻을 수 있는 건 20억 명의 애플 활성 이용자일 겁니다. 이들이 챗 GPT와 더 익숙해지고 챗 GPT의 고급 제품군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겁니다. 애플도 미칠 게 없는 장사입니다. 경쟁사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AI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점자인 오픈 AI와 공짜 계약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는 아이폰 활성 이용자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신규 이용자의 아이폰 사용을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일 겁니다. MS가 제공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서비스의 근간은 오픈 AI 서비스일 겁니다. 검색 엔진 빙과 MS의 생성 AI인 코파일럿은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이는 애플과 MS의 AI 제품군에서의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I에서 가장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한 오픈 AI 입장에서는 적자나 사업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야 투자해 주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오픈 AI 전략은 시장을 선점한 자신의 AI 제품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가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B2C 사업의 승자는 결국 선점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이 머무르게 하는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오픈 AI는 돈보다 활성 이용자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서치 GPT입니다. 시장에서는 서치 GPT가 구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MS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서치 GPT는 오픈 AI가 수익성을 갖추기 위한 독자적인 탈출구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MS의 빙과 사업 모델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MS는 빙을 통해 구글과 검색 시장을 양분하고 싶은데 피투자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군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좋은 기분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출시될 서치 GPT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엔진입니다. 서치 GPT는 향후 출시될 챗 GPT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서치 GPT는 사용자 지문에 대해 다양한 출처 정보들의 인용 요약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챗 GPT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검색 엔진 개발을 위해 다양한 퍼블리셔들과도 협력해왔고 퍼블리셔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샘 알트먼은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검색을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수익 확대는 물론 거대 플랫폼을 위한 사업 확장의 기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트먼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오픈 AI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일 겁니다. 오픈 AI가 2015년 첫 발을 내디딜 때 비영리 조직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AI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돈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오픈 AI는 영리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했고 영리 기업 설립을 주도한 것은 샘 알트먼이었습니다. 다만 오픈 AI는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리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익 상한선을 두기로 했죠. 상한선을 벗어나는 이익은 비영리 모회사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오픈 AI에서 샘 알트먼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잇따라 떠났고 알트먼은 회사에 대한 장악력을 완전히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의 야망은 분명 이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겁니다. 이는 지난해 축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 자본 유치와 수익 활동을 강화해 일반 인공지능 AGI 개발에 전념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현재 오픈 AI 시장 가치는 100조 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픈 AI가 애플 기기에 탑재되어 이용자층을 확대하고 서치 GPT가 성공적으로 검색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오픈 AI 가치는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AI로의 시대적 전환에 AI 인프라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I 상용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했던 건 모바일 통신 환경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20억 명의 이용자들이 애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픈 AI는 AI 인프라 이후 도래할 AI 어플리케이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